가보자. 난 됐어. 모든 의혹을 없앴나요? 2주차 교재에 여러분들의 그 조선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2주차 한국사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주차? 아니 2주차. 1주차도 있어요. 1주차 있으면 1주차 펴도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선생님 거 프린트 보라는 거. 몇 페이지? 학교쌤 프린트 기준으로 우리 이제 61페이지 조선전기 대목을 다시 한번 살짝 복습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대외 관계랑 함께 전쟁이 나와 있죠? 양난. 그래서 임진왜란이랑 그 병자호란이랑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텐데 옥불안 같은 것들이. 근데 기억해야 될 거는 뭐다? 이게 어느 왕 때 있었던지를 좀 기억해줘야 돼. 알겠지? 이게 따로 떨어져 있잖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분당 정치할 때는 막 선조, 임명선, 광희, 효현, 쑥, 병력 이렇게 들어가죠. 그냥 왕별로 살펴봤는데 이 전쟁은 갑부 쑥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 프린트 페이지 기준으로 61페이지 펼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기의 대외 관계가 있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면 그 뒤에 병자호란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직도 비 오나? 뭐? 잘못 열었네요. 장판이 있네요. 뭐지? 지금도 비 오고 있나요? 아니 지금 너네 항상 내가 쌤이 얘기했지만 토요일마다 비 오는 거 알지? 진짜 약간 무슨 거의 주말에 내내 비가 맨날. 그리고 일기예보 하나도 안 맞는 거 알아요? 요즘 진짜 절정에 이르렀어. 월요일에도 비 안 온다 했거든? 월요일 벌써 비가 또 있고요. 오늘도 원래 비가 안 온다고 했다가 어제부터 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즉석이야 날씨가. 비가 오는 걸 보고 비 이렇게 하나 봐. 하나도 안 맞아.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막 토요일에 원래 비 안 온다길래 이번에 맑은 하늘로 너네랑 만날 수 있겠군 했는데 우중충. 어젠가? 어제 아니지. 어제 새벽. 그러니까 어제 새벽이니까 더 전에 천둥 치지 않았어요? 자다 깼어. 천둥 쳐가지고 창문 약간 열고 자거든요. 이게 환기식으로 열고 자는데 뭐렁가강강 이러면서 뭐야? 막 이러면서 새벽에 깨가지고. 하지만 이내 다시 잠들었지. 옛날에는 막 이렇게 감성적일 때는 막 천둥 치면 무서워 잠이 오지 않아 막 이랬는데 막 지금은 새벽에 잠깐 눈 떠가지고 뭐야? 막 이러고 하시죠? 진짜 이게 사회가 나 이렇게 찌들게 만들었어. 나 옛날에 이렇게 감성 막 폭발해서 잠 안 오고 막 무서워 막 이걸 뒤집었어 막 달달달달 이랬는데 요즘에 이제 알지? 막 핸드폰을 보다가 이렇게 보고 있었다? 아침에 이러고 있어. 떨어져 있고 되게 별로 이렇게 안덥지 않은. 좀 이렇게 감성이 사라졌어 진짜. 속상합니다. 자, 조선 전기 핵심 네 글자로 정리해 볼까요? 대외관계? 4. 대교린. 그치? 이거예요. 핵심은 4대 교린이었고요. 공부하는 방법 4대는 어느 나라? 4대 어느 나라예요? 한 나라인데? 하나 나라 어떤 나라야? 4대 명? 그렇지. 명나라에 대해서는 4대 이거 얘기해줬죠? 명나라에서 4대 외교인데 이제 우리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거야. 근데 명나라가 이제 조공책봉을 해가지고 막 마치 자신의 명예 위상을 막 알리기 위해서 엄청 조공책봉을 하고 다녔어. 근데 이게 웃긴 게 조공을 다른 나라가 바치면 좋을 것 같지만 답례품을 줘야 돼요. 답례품을 줘야 돼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어떻게 해? 답례품을 많이 준비해야 되지. 그러니까 명나라가 부담스러운 거야. 조선한테도 얘기하죠. 야, 너네 1년에 한 번만 와라. 우리 어떻게 했다고? 우리 7번 갑니다. 자, 오면 바로 다음 거 가자 보내고 오면 또 다음 답례품 받으러 가자 해가지고 우리는 4대 외교였지만 되게 문화적인 칠리 외교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이 여진 나오고요. 그 다음이 일본 나오죠. 특히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있었어. 다른 학교 진짜 이번에 너네는 범위 안 들어갔지만 다른 학교 실제 기출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 임진왜란과 관련해가지고 일본 관련한 그 조약들 있지, 뭐 개해 약조라든지 이거의 순서 해가지고 두 번째로 들어갈 내용은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 이게 단대부고였고요. 시험 문제에서 임진왜란의 막 그 내용들이 나와. 그래놓고 이게 몇 번째 들어갈 내용을 고르시오 해서 가나다라바 해서 고르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나 이런 것들은 순서 기억해야 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전부터 뭐 맺었던 조약들이 있었잖아. 그런 것들 기억해줘야 돼. 이번에 한국사 어렵게 내실 거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고, 여지는 일본은 다 뭐다 두 가지 강경과 회유를 나눠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강경은 주로 영토를 우리가 좀 이렇게 토벌을 하거나 공격을 했거나 차지를 했거나 이런 건데요. 특히 강경에서는 쌤이 이거 간단하게만 쓸 거야. 어차피 했기 때문에. 자, 4분 6진만 적을 거고요. 회유와 관련해서는 뭐 일단 무역소 설치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강경책은 또 뭐야? 쓰시마성. 토벌했죠? 토벌한 거. 토벌한 게 한 대 빵 치고 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회유책은 여기 뭐예요? 삼포를 열어주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일본의 모습을 보자. 자, 그 뒤에 일본의 모습에서 삼포를 계약을 했어. 근데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하냐면 조금 제한적인 무역으로 개해 약조를 맺었죠. 이렇게 맺었으면 좀 입을 다물고 가만히 무역이나 하지. 뭐예요? 삼포에서 계속 나는 이렇게 해요. 이 자식들 안 돼먹겠네. 너네 계약조 수준보다 더 떨어뜨려서 할 거야.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임신조약이었죠. 그랬더니 얘네들이 또 뭐 부들부들 안 해 하면서 이제 일어났던 게 뭐야? 만류외반이었죠. 하여간 가만히 있질 않아. 제발 교역해 주세요 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조 이 조약이나 이 상황들을 보면 순서가 개해 약조 삼포유란 일어났고, 근데 이제 전 개해약조보다 더 낮춰놨고, 그 뒤에 이거에 불만해갖고 을묘해변이 일어난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임진왜란 가봅니다. 임진왜란은 얘네가 얘기하죠. 잘 지냈어. 우리는 거의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 다른 나라가 안 쳐들어왔어. 고려시대랑 달라요. 고려시대는 하도 쳐들어와가지고 맨날 전쟁했다면 이때 되게 조용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군역제, 원래 군대를 가야 되잖아. 근데 안 가는 거야. 군대를 막 대충 사람 보내가지고 안 가고 그냥 농사 짓지 뭐 막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력이 너무 약화되고 있었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나 밑줄 쳐놓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데, 자, 뭐 해외 무역을 통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조선을 침략했다. 쌤은 정면가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선생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썼어요? 혹시 선생님 표현 있나요? 없어요? 해외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조선을 침략했다라고 해서 우리 뭐 명나라 정벌하러 간다 원래 막 이랬거든. 자, 근데 여기 순서를 보면 임진왜란에서 내가 되게 강조할 게 있어. 저 이순신 승리 그 부분 있죠. 이순신 밑줄 하나 치고요. 거기 권율 선생님이 밑줄 쳐놓은 거 있지. 권율 부분. 그 다음에 명량 부분, 노량 부분. 자, 이렇게 전쟁을 갖고 풀어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가보면 처음에 일본이 침입을 해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할 거예요. 일본이 침입을 해오는데 우리가 너무 빠르게 어떻게 된다? 뺏겨요. 한성이 함락당하는 겁니다. 한성은 서울이죠. 그러니까 이미 선조는 어디까지 튀었어? 중국 간다고 난리 쳤죠. 하지만 의주까지 갑니다. 선조가 의주 갔고요. 자, 지원 요청합니다. 그래서 명나라한테 도와달라고 난리치고 있었어.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승리를 거두기 시작해요. 명나라 원군이 오고 있었고 도착했다라고 나오고, 이순신이 무슨 해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옥포해전에서 가장 먼저 승리를 하고요. 여기는 아마 한산도 대첩일 거예요.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김시민이 진주성 대첩에서, 그러니까 해군과 육지에서 지금 승리를 거두는 거야.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고 있었고, 자, 그런데 이 명나라 원군이 도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이제 얘네가 뭐해? 어디다가 권율이 뭐예요?
행주 대첩에서 또 승리를 거두죠. 3대 대첩. 이거 3대 대첩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도 승리를 거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돼? 너무 얘네가 이기는데? 하면서 휴전 협상이 시작돼요. 자, 그럼 휴전 협상 전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임진왜란이야. 하나는 좀 뒤에 갔어. 임진왜란입니다. 자, 그런데 휴전 협상이 잘 안 됐어요. 휴전이 막 포로 주고 막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더 이렇게 해서 다시 공격을 해봐요. 재공격. 자, 여기서부터가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정유재란입니다. 자, 이름이 다르잖아. 그 이유는 뭐야? 연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임진년에 있었던 게 임진왜란, 정유년에 있었던 게 정유재란. 5년 뒤에 발생했어. 사실 우리가 바보예요? 그 정도 바보는 아니야. 앞에서 이렇게 겪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 국방력 강화하려고 노력 많이 했겠죠. 군대 훈련도감도 설치하고 준비를 나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병력으로 승리를 거뒀던 거. 우리가 사실 이건 인간적으로 승리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거죠. 바로 명량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명량해전. 그래서 조심하라고요. 명량해전을 이렇게 휴전협상 전에 일어났다 하면 틀린 표현이야. 알겠죠? 명량은 뒤에 일어났어요. 자, 그 뒤로 이제 도요토미가 죽어요. 그러다가 일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거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을 끝으로 일본은 꽁지 빠지게 도망가고 우리는 우리의 별 이순신을 잃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그 뒤에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경우, 자,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결과. 자,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은 봐봐. 의정부가 약화되고 뭐가 강화돼요? 이제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가 강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새롭게 이제 직업 군인들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합니다. 됐죠? 중앙부대예요. 그 다음에 거기 제조지은인데 이게 뭐냐면 조선을 도와준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건데 성리학적 약간 명분이 강화됐다라는 표현인데 여기 정확한 단어를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거기는 제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성리학이 강화됐다라는 거 나오죠? 성리학 같은 것들도 강화됐다. 이거는 너네 거에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빈칸에 들어가는 부분 인구 및 농정지가 감소됐죠.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뭘 남발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돈을 나라에서 하기 위해서 이걸 발급합니다. 공명첩법, 납속책. 자, 공명첩은 이름이 없는 문서고요. 납속책은 이 돈을 일부 내면 이렇게 뭐 좀 특정한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화재 소실. 거기 하나만 체크해놓는다. 불국사 탔다라는 거. 경복궁 불국사. 뭐 서적은 당연한 거잖아. 근데 불국사랑 경복궁이 불에 탔다는 거. 그래서 경복궁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다시 지어져요. 엄청 크게. 일본. 이거 했었죠? 일본 뭐예요? 적지 않았어요? 적었네. 일본. 성리학. 강하게 성리학이죠? 일본은 우리나라 이런 학자 데리고 가서 성리학이랑 그다음에 도자기 그 뒤에 있는 누구야? 이삼평이 도자기죠? 도자기 자기가 발전해. 그리고 얘네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이제 잡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에도마부예요. 그래서 얘네가 요청을 해요. 우리가 이제 전쟁을 했으니까 당연히 일본이랑 친하게 안 지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우리랑 교육 좀 해줘 라고 하면서 통신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해서 우리는 이제 일본에다가 통신사 파견합니다. 우리 문물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대박 사건이에요. 이 중국은
이제 중국 쪽에서는 명이 이제 망했어. 우리 뭐 도와주는 것 때문도 있어. 솔직히 이거 도와주다가 어느 정도 망한 것도 있어.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니까. 명이 쇠퇴하고요. 이제 뭐야? 여진족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진의 성장. 그래서 여진이 나중에 뭘 세우냐면 후금을 세워요. 후금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금의 나라는 바로 여진족이에요. 한족이 세운 게 아니고.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뭐가 쓰는 거야? 후금? 그 애도 애도 막부. 내가 지금 언제나.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자, 그 기출에서 있잖아. 5번 풀어볼게요. 5번. 너무 쉽네요. 저걸 기출로 냈다는 게 더 소름이네. 4번도 풀자. 4, 5번. (4번) (5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민주야, 4번. 정답 몇 번일까요? 모르도? 안 풀었다고? 아, 모르겠다고 해 너무 놀라버렸냐? 아, 이제 앞장과 또 친해지고 있나요? 여기 좀 자신 있었던 것 같은데? 연기야, 4번이 몇 번이야? 어? 아직. 지민이도 앞으로 가고. 왜 자꾸 앞으로 가죠? 야, 이거 문제는 진짜 정작 되게 쉬워. 문제가 답만은 쉬워요. 내용이 뭐 어렵더라도. 자, 지은아 혹시 5번 했니? 5번. 기출 5번. 했어요? 몇 번일까요, 답은? 5번. 5번에 5번이죠. 왜냐면 1번에 있는 4군 육지는 여진이고 지금 평양성을 탈환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명나라 군대랑 같이. 그럼 이거 임진왜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4군 육지 설치는 훨씬 이전 얘기고 삼별초, 최씨 정권, 서희 강판 다 고려시대 얘기죠. 정답은 5번밖에 안 됩니다. 지윤아 4번. 몇 번? 3번. 3번은 남한산성은 아직 안 나왔어. 우리 남한산성 대피했던 얘기 아니야. 얘 의주 같잖아. 의주. 그죠? 민주 몇 번? 괜찮아. 5번. 5번이죠. 여기 이거 1번. 성리학 도자기에서 나온 거. 도공들을 데려왔어. 우리나라 도자기 장인들을 일본 애들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죠. 왜냐면 1번 천리장성이 축조되는 계기 언제예요? 고려시대입니다. 2번 신돌석 등 평민 의병장이 활약했다. 요거는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근현대사 그 의병에 대한 얘기예요. 의병장 때문에 좀 낚일 수 있는데 요거는 을사의병, 을사조약 있을 때 얘기야 이거는. 그리고 3번은 호란 얘기고요. 4번도 호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병자호란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됐죠? 넘어가 볼게요. 이제 호란 들어갈 거고요. 학교에서 지금 내가 듣기로는 거의 평평제까지 나왔다고 했거든? 혹시 또 다른 나왔어요? 더 나왔어요? 없어? 연기도 없어? 몰라? 평평제까지. 그래서 쌤의 목표는 지금 오늘 진도를 되게 많이 빼야 돼요. 그래서 경제 전까지라도 가야 되니까 수치체제 전
적어도 탕평책 세도 정치까지 가려고 하니까 좀 빨리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임진왜란 부분 살펴봤고요. 이제 30분 동안 우리는 미친 듯이 달릴 겁니다. 안에 또 막상 또 막 달릴 거야 막 이러면 또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쌤이 좀 최대한 많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그 뒤에 원래 붕당 정치 변질이 또 나와. 다 우리 했던 거 반복해서 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 생략하고 하면 돼서 자, 호랑 가보겠습니다. 자, 호랑이 나오게 됐던 얘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자, 임진왜란은 선조 때까지였어요. 선조 때 일어났던 얘기고 그 뒤에 광해군입니다. 선생님 우리 광해군 때는 연기야 누가 우세했지? 북인. 그렇지 북인. 그 기억나죠? 아마 다들 거의 다 적긴 했어요. 북인이 우세했다는 거의 빼놓지 않고 다들 잘 적었어. 자, 광해군 때는 이 외란 때 아까 쌤이 얘기했죠. 북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는 의병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때는 북인이 우세했습니다. 북인이 뭐 했냐면 의병을 많이 참여했던 애들이었거든요. 왜냐면 선조가 자기는 의존 필요한 거고 광해군 보고는 야 너 밑에서 이 전쟁 하는 사람들 잘 다독여라 막 이래가지고 이제 얘네가 북인이랑 친했어요. 자, 근데 당연히 광해군 때는 정책을 보니까 되네. 정책에서는 전후 복구야. 전쟁 끝났으니까 이 복구 사업 해야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 그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돈 없잖아. 재정도 확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방력.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국방력도 강화시켜야 되고요. 세 번째, 성리학적인 뭐 사회 질서. 자, 우리 이제 그런 거 잘 지켜야 된다. 막 이런 거 강조할 거고요. 또 의서. 이거는 유명하죠. 우리 허준 동의보감은 되게 유명하잖아. 이게 전쟁 때 막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다치니까 이거 막 만들라 그래가지고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재정 확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하게 나오는 게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양안이나 호적을 작성했다는 건 뭐냐면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인구조사 한 거죠. 인구조사해야 세금 얼만큼 거둘 수 있는지 파악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죠? 세금을 파악하기 위해서 양안이나 호적을 작성을 했고 또 하나 은근히 중요한 거 뒤에 나중에 배울 거예요. 대동법. 대동법이 엄청 중요해요. 이거 나중에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될 거라서 우선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중요하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뭐 군대 재편 이런 거 국방력은 안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성리학적 질서. 두 번째 내용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안 적은 것 뿐이에요.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시켰다. 성리학적 질서라는 거는 막 충신, 연력 이런 것들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거 동의보감. 자, 이거를 이제 저술을 하게 했죠. 본인이 쓴 건 아니고요. 허준 시켜가지고 하라고 했습니다. 됐죠? 재정 확충에 너무 다 적어버렸네요. 그냥 전후 복구 정책이었어요. 자, 근데 이 대외 정책이 사실 더 중요해요. 딱 하나하나만 정리하면 이겁니다. 정책 거기 나와 있네요. 빈칸이도 나와 있죠. 뭐 중립외교입니다. 중립을 지키겠다는 거야.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요? 이 당시 명은 핵 약해졌고 후금이 엄청 세진 상황 속에서 후금은 명을 공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이제 명나라 치워버리고 자신들이 이 중국 땅을 다 가지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이 중립외교를 통해서 거기 사람 적어야 돼요. 강홍립입니다. 강홍립을 파견해요. 근데 얘한테 귓속말을 해. 강홍립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밑에 나와 있네요. 중국 장수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바로 패하지 않을 방도를 연구해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서 적절하게 대처하라라고 해.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중국이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명나라가 같이 갑니다. 지원군을 명나라도 우리 보내줬으니까 우리도 보내주는 거예요. 자, 서로 지금 지원군을 보내줬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할까? 중간에 싸우다가 항복을 해버려. 이게 약간 그런 전쟁의 룰이라고 하죠. 항복하는데 막 야 뭐가 제일 답해라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항복을 하면 살려는 줘요. 그러니까
광옥립이 가서 싸우는 척 좀 어느 정도 싸우다가 아이고 항복 못하겠네요. 아 너무 강하십니다. 이러면서 항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후금 입장에선 조선을 공격할 명분이 사라진 거야. 항복했잖아.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명나라 도와달라 해서 도와는 줬잖아. 아, 겉으로 도와는 줬고 근데 항복을 했기 때문에 후금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전쟁을 피한 거죠. 그러니까 광해군은 자기가 이거 봐봐. 전후 복구를 자기가 막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명나라와의 그런 관계가 있잖아. 이미 성리학적인 명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는 주되 이렇게 안 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리외교라고 해요. 우리 이런 중리외교를 되게 실제 좀 이익을 챙기는 실리외교를 펼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니까 이제 광해군 이름이 군이었죠? 반정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던 게 인조 반정이에요. 인조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자, 근데 인조는요 누가 세워졌냐면 이 인조 반정을 서인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서인이 주도하에 일으켰어요. 남인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인조는 서인의 말을 따르게 되는데 이 서인이 주장한 바가 그거야. 아니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는데 저 따위로 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광해군이 폐륜 정치를 했다는 거야. 광해군이요 자신의 어머니였던 인목대비를 폐위시킵니다. 폐위시키고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자기의 조카였던 그 어떻게 보면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쪄서 죽여요. 방에다 그러니까 유배를 보내놓고 방에다 불을 때 뜨거울 거 아니야. 그지? 쪄 죽여요. 문을 다 닫아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죽이게 되면서 비난을 받는 거야. 원래 성리학적인 질서에 따라서 뭐 동생 죽이고 막 부모 막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갖고 서인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조가 됐는데 얘네들의 핵심 정책은 이 서인은요 이걸 엄청 주장했어요. 친, 명, 배, 금. 아니 우리가 감히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거기 대외 정책에 나와 있죠. 명에 대한 의리가 후금을 배척한다라는 친명, 배금 정책을 펼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니까 당연히 누가 싫어해? 후금이 엄청 싫어하겠지. 야 왜 우리 미워해? 이러면서 자 원인이 나옵니다. 이제 정묘호란이 펼쳐지는데요. 이 친명, 배금에 반발을 하게 되면서 쳐들어와요. 이때 당시는 후금입니다. 후금이 반발을 했어요. 자 쳐들어왔는데요. 거기 내용에 뭐 노문용을 지원해주고 뭐 후금이 침략, 인조의 강화도 피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는요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 너네 혹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봤니? 남한산성 혹시 안 본 친구들은 그게 처음에 이 정묘호란 때는요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을 가요. 강화도로 가는 이유는 뭐다? 여진 쪽 뭐하는 애들? 말 타는 애들이지. 이런 섬으로 갔을 때 우리가 장기적인 항전에 강하다라고 여긴 거야. 왜?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항상 식량이나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섬에서 딱 그 먹을 거 놓고 딱 가둬서 있으면 얘네는 계속 바다를 건너오고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힘이 약해져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항전이 가능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 몽골을 두고 그렇게 했던 거고. 이번에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화의가 성립이 돼요. 화의가 성립이 된 건 뭐야? 화해를 하기로 한 거야. 근데 이때 화의를 성립하는데 이때 화의의 내용은 뭐다? 형제관계예요. 형 동생 합시다. 이렇게 해서 끝나. 별거 없죠? 조공을 약속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뭐였다? 정묘호란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원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후금이 아니야. 이제 후금이 이름을 바꿔요. 뭐로? 청나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요구한다? 요거 되게 조심해. 형제관계 맺고 끝났죠? 이제 뭐야? 군신관계를 요구해요. 아까 전에 문제 풀던 거에 거기에 있었죠. 군신관계를 요구한다. 이 군신관계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니 지들이 임금이 우리가 신하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때요? 하고 싶니 안 하고 싶니?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조선에서는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뭐로 나뉘냐면 이 요구를
안에서 주장론이 있었고요. 주화론이 있었어요. 자, 주로 하자. 뭐를? 전쟁을 주로 하자. 전쟁을 하자. 주장론은 전쟁하자야. 야, 말도 안 되는 또 멍멍이 같은 소리 분신거기를 우리가 지켜줘야 되냐? 말도 안 된다. 전쟁합시다. 주화, 평화를 주로 하자. 아니 지금 우리 싸운 지 얼마 안 됐고 전쟁도 막 하고 막 이래서 지금 전쟁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우리가 이기기에는 너무 힘들다. 청나라랑 싸웠을 때 진다 우리는. 그러니까 피하자. 이런 입장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전쟁하자. 여기는 전쟁하지 말자. 피하자. 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누가 승리해? 천륜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싸우자가. 야 그래도 명나라에 대한 의리가 있지 이러면서 여기가 승리를 한 거야. 알겠지?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나요? 이게 됐어. 그럼 잘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져요. 왜? 얘가 또 강화도로 피난 가려고 한 거야. 인조가.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알고 인조가 강화도로 못 가게 막았어요. 이미 강화도. 뭐 어디밖에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없어. 어떻게 하다가 남한산성으로 피난 갑니다. 남한산성은 그렇게 방어를 하기 좋은 곳은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결국에 그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됩니다. 자,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패배를 하고 나와가지고 머리를 쾅쾅쾅 3번 찍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거기 적어줄게. 삼전도의 굴욕일 거예요. 주합과 주장으로 화의. 항전했는데 뭐 지니까. 그래서 청과 뭐예요? 군신 관계가 수립됐어요 이제. 자 그리고 소현세자 등이 인질로 끌려갔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거 구령 맺고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다 끌려가죠. 그러니까 왕자들이나 이런 애들이 다 청으로 끌려가게 돼요. 근데 아까 소현세자가 뭐라고? 소현세자는 아 그래도 우리 청나라가 이 우리보다 더 좀 문화가 발달됐으니까 받아들이자. 복림대군은 이씨 이렇게 만든 애들 다 진짜 조져버릴 거야 국벌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가 소현세자가 다시 조선으로 왔는데 죽게 되고 그 뒤에 복림대군이 왕에 오르면서 효종이 북벌론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거기 결과에 보시면요 적어주셔야죠. 청에 대한 적대감 및 뭐? 북벌론이 대두되었다. 결과액은 세 번째 거 명멸망 후에 조선 중화주의 왼쪽에 나와 있네요. 소중화주의가 대두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명나라가 망하고 났으니까 이제 청나라 다음엔 우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다음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 5번만 하나 풀고요. 바로 넘어가 볼게요. 5번만 하나 풀어주시고 우리는 청에 대한 인식 실학 가보도록 할 겁니다.